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번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지? 337 박수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보내는 SOS 모스부호를 소리로 바꾼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한 SOS 신호를 보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몸의 SOS 신호, 기침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가 기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침은 숨길로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고 폐와 기관지의 해로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기전입니다. 인두와 후두, 코, 부비동, 기관지, 횡격막 등에 분포되어 있는 기침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그 신경 자극이 대뇌 수질로 전달이 되고요. 다양한 신경 반사가 자극되어 성대 사이의 좁은 틈인 성문이 폐쇄되는데요. 이후 배와 가슴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순간적으로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폐에서 공기가 방출되면서 기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침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네요. 전 그냥 툭툭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기침이라는 게 또 안 해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침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약 50%가 호소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기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게 얼마나 오래 기침을 했느냐에 따라서 특정 질환의 응급구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기침을 시작한 지 3주 이내일 때는 급성 기침으로 분류합니다. 급성 기침은 상기도 감염 또는 급성 기관지염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코 점막이나 기관지 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이 염증을 만들고 그 증상으로 콧물, 가래, 인후통, 열감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인두랑 후두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이 나옵니다. 보통은 일시적인 증상을 보인 다음에 한 3주 내에는 좋아지는데 발열이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호흡곤란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어쩝니까? 네,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아급성 기침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 후에 기침만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감기나 기관지염 이후 다른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기침만 하는 경우를 감염 후 기침이라고 합니다. 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 역시 아급성 기침의 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만성 기침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은 만성 기침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때를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만성 기침은 다양한 질환의 위급한 SOS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주의가 필요하다면 이게 어떤 질환이 의심돼서 그러는 걸까요? 이 만성 기침은 다양한 질환의 첫 증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기도질환부터 폐결핵, 폐암, 폐섬유화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될 때 감기가 오래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나 독감, 감기 이후에도 기침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천식이나 천식성 기관지염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천식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딱 그 소리만 듣고도 원인 질환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기침 소리만 듣고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침은 인체의 방어기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환의 특징적인 기침 소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성 기침의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천식과 비염 기침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에 의한 기침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원인을 찾아서 이를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올바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고요. 제가 진료했던 30대 여자 환자분이 계신데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심한 기침, 쌕쌕거리는 천명음, 호흡곤란 때문에 오셨었습니다. 평소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분인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먼지 진드기와 고양이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고요. 기관지 유발 검사를 통해서 천식,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 주변에도 그 비염 환자가 많이 있는데 이 비염 못 고치는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치료 가능한 약제가 있다면 치료할 수 있고요. 증상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하는 게 주로 면역요법입니다. 이 원인이 되는 물질을 이 낮은 농도부터 소량씩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투여를 하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 면역력을 키워서 원인에 노출이 되어도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거나 아예 안 나타나게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혹시 기침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폐는 건조한 것을 싫어하므로 이제 습도가 낮을 때는 가습기 사용이 도움이 되고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면 기관지의 민감도가 낮아져서 기침도 줄고 가래도 쉽게 배출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과식을 피해야 하고요. 식사 후에 바로 드러눕지 않는 것이 기침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침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김지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